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 방송 싱크텍스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2편입니다. 2편. 앞선 1편을 보지 않으신 시청자분께서 계시면 1편을 반드시 보고 이번 2편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1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부간의 계좌이체, 급여가 있는 매월 급여가 있는 남편이 이 급여를 매월 아내의 계좌로, 아내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계좌이체 받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또 운용을 합니다. 펀드라든지 적금에 운용을 하고 만기가 나면 다시 또 새 상품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그 운용을 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가정이죠. 밖에서 남편이 돈 벌어와서 아내가 그거 갖고 으쌰으쌰 아끼고 잘 투자해서 불려서 어떤 공동의 이런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되게 고유한 형태인데, 이 계좌이체를 가지고 그 과세관청이 증여다, 이건 증여니까 증여세를 과세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1심과 2심에서는 증여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 아내에게. 누가? 아내가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예금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납부해라. 그리고 그 근거로 어떤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를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수십만 가정에 아내분들께서 증여세를 부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자기 명의의 어떤 재산, 펀드라든지 적금을 부었다면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다 납부할 상황이죠. 이게 심지어 2심 고등법원까지 증여세를 내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납세자가 되실 뻔한 우리 이제 아내분이시죠. 전업주부인 이 사건의 아내분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서 3심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대법원 내용이고요. 이 대법원 판례는 사실 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상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네, 짧기는 해도 이걸 다 읽어드리면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지루하시니까 앞서 저희 채널의 특징이듯 필요한 것만 뽑아서 요약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예금 인출 및 입금이죠. 계좌이체. 이 계좌이체만 갖고도 이게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 줄로 되게 짧게 끝낸 겁니다. 아니 2심까지는 과세관청이 이 계좌이체는 납세자 너가 증거를 대기 전까지,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증거를 대기 전까지 이 계좌이체는 행위는 당연 증여다, 증여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사님은 아니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심플해, 추정된다 할 수 없어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국세청이 국패가 된 거고 납세자가 드디어 3심에서 이긴 겁니다. 이러면서 대법원 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한 이후에는 이걸 증여라고 볼 사정 이외에도 공동생활의 어떤 편의죠.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편하죠. 또는 그 둘 중에 약간 이런 자금 관리 같은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타고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잘하시는 게 위탁 관리죠.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해서 잘하시는 분에게 관리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회 통념적인 거고, 또 그게 또 생활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계좌이체를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증여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대법원이 국패, 고등법원 걸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틀에서 보면 대법원이 이렇게 한 거죠. 부부간에 단지 계좌이체 한 거 가지고 증여라고? 아니야, 그거 갖고 증여하는 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여가 아니야 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증여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애매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파기환송이라고 써 있는데 부부간의 계좌이체가 증여 아님 하고 다시 아님이 붙었는데 증여가 그렇다고 아닐 거냐는 겁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한 게 그러면 앞선 판례까지 비춰봤을 때 그럼 계좌이체가 아니라는 말이야? 라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하죠. 애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걸 파기환송시켰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2심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그래 고등법원 말이 너네 말이 맞아, 그걸 저희가 인용이라 하고요. 아니야 고등법원 너네가 틀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기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건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증거가 조금 불충분하니까
고등법원 니네가 다시 봐 하고 다시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정확히 보면 어떠한 명백한 결론을 지금 내린 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한 거죠. 잠깐만 이거 뭐 이세무사 무슨 소리야 하면, 자, 대법원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계좌 이체를 했다는 것만 갖고 증여라고 볼 순 없어. 첫 번째.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야. 그건 또 아니란 거지. 증여가 아니라는 거는 2심까지는 납세자가 증명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이건 국세청, 주장하는 국세청이 그 입증을 하는 게 맞아. 그러므로 만약 부부간의 계좌 이체를 하였고 국세청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던 어떤 추가 자료가 더 있었다면 이거는 증여로 볼 수도 있어. 대법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증여라고 또는 아니라고 판단하기엔 불충분하니까 파기환송할게.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애매하죠. 애매하게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은 납세자 쪽에서는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서 과세관청으로 넘어갔죠. 이게 사실 어렵죠. 제가 그 1편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납세자가 이거를 증명하려면 매월 남편 급여 1,000만 원 중에 500 생활비, 500은 적금, 250은 적금, 250은 펀드 들었는데 적금과 펀드는 아내가 개인의 어떤 사익이 아니고 가정 나중에 뭐 자녀 뭐 학자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용도를 다 기록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증거 어떻게 마련하냐. 그거 너무 힘들다 했는데 국세청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이 건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옷을 벗고 이제 저희처럼 세무사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세무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처럼 시험을 보고 합격한 세무사가 있고요. 또 국세청에서 일정 경력 한 20년 이상 하고 어떤 요건을 만족하시면 민간에서 세무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시죠. 또 법인 컨설팅 쪽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전문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국세청 세무사님들과는 교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서로 이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고. 그러니까 국세청도 이런 판단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분도 국세청 입장이 아니라 조사관을 하셨던, 조사관으로 그분이 한 15년 정도 근무하신 분인데 그분도 자기도 사실 이런 게 나오면 제일 화가 난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나냐면 차라리 국세청이 너네가 졌어. 이거는 대법원이 국세청 너네가 져서 이거는 이게 아니야라고 어떤 명백한 기준을 세웠으면 이 다음부터 납세자도 그렇고 과세관청도 그렇고 그 기준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처럼 국세청 너네가 증거를 좀 더 가져오면 이거는 증여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부족해. 그러니까 파기환송.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국세청은 정말 온갖 자료랑 이런 걸 다 이미 충분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1심, 2심을 읽어보면 이미 국세청은 할 만큼 다 자료 조사했고 이거보다 더 하려면 거의 검찰 수준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환 조사하고 난리. 그 정도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마치 대법원 뉘앙스는 그 조사관 출신 세무사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런 거죠. 국세청 너네가 증거가 좀 불충분하네. 증거를 좀 더 확보해. 이거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건 마치 좀 조사를 덜 한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또 이 다음은 도대체 그럼 무슨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 약간 부글부글 하는 거고 그 청조사관 출신 세무사분께서 그런 부글부글 하는 거고 납세자 측 입장에서도 이 납세자분은 일단은 과세를 안 당해서 좋은데 이 다음 납세자들이죠. 또 애매한 겁니다. 잠깐만 계좌이체가 까딱하면 증여를 볼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가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 저희도 세무사 같은 경우도 저희도 자문할 때마다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판례가 나오면 만약에 과세관청이 증여 근거를 더 확보를 한다면 이건 증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좀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희소식은 납세자 측에서 희소식은 단지 부부간의 계좌 이체만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명확하고 다만 뭔가 확실하게 아내가 뭔가 자산 증식에 입증이 되는 증거를 국세청이 확보했다면 이건 증여세가 부과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제 계좌 거래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의심 갈 짓은 또 하지 않으시는 게 또 좋고 할 거면 깔끔하게 쓸 거 쓰시고 만약에 차용이면 정말 차용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부간의 계좌 이체를 했다가 증여세를 부과맞은 우리 전업주부의 사례를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고등법원 2차 2심까지 갔을 때는 정말 저희도 이거 보고 와 그러면 전 가정에 사실 남편한테 계좌 이체로 이 예금 안 받은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다 어느 정도까지 도대체 수준까지 또 이제 증여라고 생활비라 할 거며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고 할 건지가 되게 애매해졌던 건데 그나마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지 않는 한 증여는 아니다라고 그 또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줘서 그나마 납세자는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인 측면에 있다. 하지만 100% 증여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 부부간의 계좌 이체가 어떤 경우에 증여고 어떤 경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지난 영상이랑 이번 영상이죠. 두 영상에서 자세하고 또 쉽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드리느라고 표현도 쉽게 하고 스킵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한 강의입니다.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싱크텍스의 이상호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